자, 저희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국제 정세 여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바로 오늘도 종목 상담 시작해 봐야겠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들어와 있을까요? 네, 오늘은 덴티움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종목 비중가, 매수가, 매수일은 어떻게 되죠? 2019년 3월 14일에 63,100원 20% 매수하셨네요. 네, 뭐 덴티움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관련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시장에서 독점률이 정말 높은 기업입니다. 이 종목과 관련해서 또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실까요? 네, 제가 봤을 땐 고민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충분히 10% 정도, 10% 좀 넘게 수익 중이신데 그렇죠. 3월 14일이면은 이때 매수를 하셨네요. 네. 가격적으로 아주 잘 잡으셨는데 이때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리스크가 좀 있죠. 네. 안에 뚱뚱한 음봉이 있으니까 네네.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제 4월 19일 날 잘 뚫어줬고 회사 내용부터 좀 보면요. 네. 아시겠지만은 이제 임플란트 그쵸. 임플란트용 그거를 이제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고 정확하게는 특수 금속으로 만든 인공 치근을 치조골에 이식해서 본래의 자기 치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이식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네. 일단 임플란트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뭐가 있었냐면은 네. 2016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부터는 임플란트 2개까지는 자기 부담률, 그러니까 본인 부담률이 30% 이렇게 낮춰주면서 네네. 기업한테 호재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뭐 영위하는 기업들이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그쵸. 가장 잘 아시죠. 네네. 그다음에 덴티움, 그다음에 디오, 그다음에 네오바이오텍, 메가제님 임플란트 이렇게 5개 정도가 그러니까 주로 있고 네. 이 5개 시장 점유율 합치면 9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네네. 이 회사들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상장되어 있는 것들은 오스템, 그다음에 덴티움, 디오 이렇게 있고 네. 이 3개만 보자 그러면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50% 점유율하고 있고 네. 덴티움이 16%, 디오가 8%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일단 우리나라 임플란트 시장은 이 5개 회사들이 다 이미 먹을 만큼 먹었고 고착화가 좀 된 과점 시장이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니까 해외로 좀 가보면은 가장 옆에 중국. 그쵸. 중국이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네. 또 경제 발전이 좀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 중국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33%라고 네.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어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스트러만인가요? 그 스트러만 회사가 22% 정도 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덴티움이 25%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국내랑 중국이랑 합쳐서 오스템, 덴티움, 디오 이렇게 3가지 순위를 매기면은 오스템 1등, 2등 네. 덴티움, 3등 디오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시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돈을 가장 많이 벌 확률은 있겠지만은 네네. 좀 비용적인 면도 다르니까요. 어. 그래서 이제 순이익을 조금 보면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4,800억 정도 연간 매출액이, 네. 덴티움이 이제 1,987억에서 약 2,000억, 네. 그다음에 디오가 958억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순이익률이 또 중요한데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3.8%, 디오가 5.3%인 것에 반해서 네. 덴티움이 17.1%네요. 덴티움이 순이익률은 좀 높네요. 예, 오히려 오스템 임플란트보다 5배 정도가 네. 높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 회사만 비교했을 때는 덴티움이 가장 높고 그쵸. 디오가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장 낮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네네. 그거죠. 뭐라 해야 될까? 아무리 임플란트만 만드는 임플란트 회사여도 임플란트만 하진 않겠습니까? 그쵸. 다른 사업도 또 확장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치과를 상대로 하는 뭐 그런 의료기기들은 의료 장비, 의료기기, 뭐 의료 소비품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할 텐데 네네. 임플란트가 회사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규모가 오스템 임플란트가 70%, 덴티움은 85%, 디오가 78%래요. 그러니까 덴티움이 월등히 좀 높죠. 임플란트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거의 임플란트 말고는 안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85%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제약회사도 네. 그렇고 의료 장비 회사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은
소비자들한테 영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의사나 약사한테 영업을 하는데 이런 임플란트는 치과 의사들을 상대로 네. 치과 의사들을 상대로 환자들한테 이거를 좀 써주십시오라고 영업을 할 텐데 그렇죠. 저도 지금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하나 하고 있어요. 한 개 하고 계신가요? 예, 한 개 하고 네네. 있는데 지금은 이게 임플란트를 보니까 뿌리를 받고 두세 달 지나서 그 위에 치아를 인공 치아를 이렇게 심더라고요. 네네. 지금 밑에 뿌리만 박은 상황인데 그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뭐냐 했던 게 뭐 사고 나서 부러진 건 아니고 네네. 선천적으로 하나가 없어가지고 오. 이번에 좀 교정하면서 하긴 했었는데 네네. 그 일단은 이게 제가 의사 선생님이랑 좀 상담을 할 때 네.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 전 뭐 어떻게 그쵸. 해야 모르니까. 한다. 해야 한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할까요? 네. 설명해 주셔야죠. 라고 그쵸. 했더니 그 임플란트 일단을 고르랍니다. 그래서 종류를. 네, 저한테 선택지를 주시라고. 네. 네, 선택지를 주시라고 했더니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스위스 무슨 회사가 하나 있대요. 네. 거기 있는 거 하나 있고 뭐 기타 해가지고 뭐 그 총 포함해서 한 4가지 정도가 스위스제 포함해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네네. 고르랍니다 또. 그래서 제가 이 4개 중에 뭘 골라야 제가 잘 골랐다고 모르잖아요, 할까요? 환자들은. 네. 네, 제가 이 4개 중에 뭘 골라야 잘 골랐다고 네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일단 가격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스위스제가 180만 원이었었고 하나당 180인 예, 거죠? 하나 180이었고 거의 월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140이었나 150이었나 150 정도도 했었고 덴티움이 그거보다 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정도 한 그 정도 싼 범위였고 네네.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디오는 아니었습니다. 디오는 아니었고 다른, 12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4개 중에 그러면은 이 가격별로 뭔 차이가 있냐? 당연히 뭐 비쌀수록 좋겠지만은 그쵸.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네. 했더니 의사 선생님도 좀 비싼 걸수록 오래 갑니다. 근데 원래 그 치아는 네. 관리를 잘하면 좀 오래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격이 조금 낮다고 해도 유지하는 거에 따라서 오래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임플란트 가격에 따라서 어떤 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다 이게 보통 선택지를 주면은 장단점을 이렇게 써주잖아요. 있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비쌀수록 오래 갑니다. 딱 이 선택지만 봤을 때 네네. 제가 여기 지금 임플란트 한 곳에 살면서 여기를 임플란트를 몇 번 할까요? 한 번은 더 하시지 않을까요? 그쵸. 네. 제가 지금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100세 시대라면 2번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 해봤자 많이 해봤자 한두 번 더 할 것 같은데 그쵸. 정말 많이 해봤자 3번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정말 180만 원짜리랑 120만 원짜리 딱 2개만 봤을 때 180만 원짜리는 120만 원짜리에 비해서 50% 이상 오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배 정도는 가야죠. 그러니까 얘는 3번 할 때 얘는 2번은 해야 그쵸.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 차라리 지금 당장 내 지갑에서 나가는 3, 40만 원의 차이가 크다. 맞아요. 그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느껴져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싼 걸로 한다고 했는데 네네. 또 이게 또 사람 심리가 또 제일 싼 건 또 피해가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싼 건 피해가서 결론은 뭐냐? 덴티움을 했습니다. 덴티움. 덴티움 걸로 했어요. 덴티움 네네. 걸로 딱 그래서 제가 지금 덴티움 딱 기억이 났는데 네네. 이게 그래봤자 뭐 몇 번이나 할 거 아닌 거 음. 이렇게 덴티움을 선택을 했고 네네. 차이 나봤자 뭐 한 5년 차이 나갔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했고 여기까지는 좀 여담이었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여담이지만 중요한 내용은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 네. 그리고 어, 직접 이제 하신 분이 계시니까. 네, 네. 지금 안 흔들리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쵸. 치과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 아이고 튼튼하게 잘 되고 있네요. 네네. 하고 있으니까 네네.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그쵸. 이게 뭐 재무 내용을 다시 좀 들어가 보면은 네네. 아까는 제가 이익 말씀드렸고 그쵸. 이번에는 좀 부채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융 부채 비중 그러니까 장단기 차입금이랑 네. 사채 그다음에 장기 부채 네. 그다음에 금융 리스 부채 이것들을 다 더해서 네. 자본으로 나눈 것이 이제 금융 부채 비중인데 네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175%. 그러니까 부채 대비해서 부채가 100만 원 있으면은 자본이 100만 원 있으면은 네. 부채가 175만 원이다. 그쵸. 이런 뜻이고 덴티움이 108, 네. 일단 디오가 16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네, 세 가지만 봐도 덴티움이 제일 좋아요. 그쵸. 그렇네요. 네.
자본 대비 또 부채가 또 가장 작은 회사가 덴티움이고 이제 이자 비용에 따른 영업이익.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이자를 20만 원 내야 되는데 내 소득이 50만 원이면 좋고 100만 원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자가 또 50만 원, 그러니까 똑같이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어도 이자가 20만 원인 사람이랑 50만 원인 사람은 좀 차이가 커요. 다르죠. 이제 그 비율이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인데 네. 이 부분도 보면은 오스템이 7배. 오. 그러니까 이자가 10만 원이면은 이익이 70만 원이라는 거죠. 네. 덴티움은 디오 먼저 갈게요. 디오는 4배. 오. 그러니까 10만 원이면은 이익이 40만 원. 네. 덴티움은 몇 배냐? 24배예요. 좀 압도적으로 커서 제가 좀 잘못 봤나 그렇네요. 싶었는데 오스템이랑 디오에 비하면 좀 압도적으로 커요. 음. 그러니까 부채 측면으로 봐도 덴티움이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 다 종합을 해보면은 시장에서 가장 큰 회사는 오스템. 그렇죠. 근데 가장 건전한 회사는 덴티움이다. 덴티움. 네. 그래서 제일 좋은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덴티움이다. 어. 그러면 덴티움은 앞으로 망하지 않을 아주 좋은 회사인가? 네. 앞으로 웬만하면 좋은 회사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만 없으면 돼요. 치과 의사들이 갑자기 덴티움을 상대로 보이콧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하고 있는 임플란트에서 네. 나중에 봤더니 이게 문제가 있는 임플란트다. 이제 그런 경우만 없으면은 네. 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회사다. 네네. 그러니까 매수는 잘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기술적으로 그러면 자리만 한번 볼까요? 네. 기술적으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하시기 전에 뚱뚱한 음봉이 있어서 사실 매수를 추천드리고 싶은 가격은 아니에요. 네. 근데 매수는 하셨는데 다행히 그 뒤에 운이 좋게도 뚱뚱한 음봉이 양봉이 나오면서 그 저항을 잘 뚫어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러니까 66,000원이 저항이었죠. 이 66,000원이 저항이었는데 이 부분은 됐으니까 이 저항선이 한 번 넘어가면 나중에 지지선이 되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보시면 이 66,000원에 잘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전혀 걱정 없이 보유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이 뒤에 뚱뚱한 양봉을 얼마나 만들어 주느냐. 네. 만들어 주면은 또 그 부분을 지지선 잡고 버텨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 좋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은 거의 좀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기본이랑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 있을 때 70% 3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술적으로는 비중만 조금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보조용으로만 보시고 이 종목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분기별 뭐 연별 그 재무제표가 이제 사업 보고서 나오잖아요. 그쵸.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채 부분이랑 순이익 부분에 대한 그 메리트가 사라졌을 때, 이제 그때 매도하기 시작하시면은 제가 봤을 땐 가장 수익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덴티움도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네네. 이쪽에 한 곳인데 요즘에 이렇게 부지런히 잘 올라가는 섹터가 없어요. 제약바이오 중에서. 그쵸.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뭐 제약바이오주 뭐 임상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기도 매매로 들어가는 종목보다는 이렇게 이분처럼 네. 조금 내실 있는 기업 골라서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인 덴티움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 보유 의견을 제시를 도와드렸습니다.